그리고 부동산에 처음 전화를 하려고 하면 아마 긴장이 좀 될 텐데요. 전화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멘트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대본을 정리해 드렸으니 이 예시를 보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처음 들어가면 뭐라고 입을 떼야 할지 왠지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부동산 잘 모르는데 그냥 갔다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요. 만약 이게 내 얘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 보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처음 전화하는 것부터 또 방문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방문 예약을 한다. 둘째, 부동산에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다. 셋째, 부동산 사장님께 내가 원하는 조건과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넷째, 집을 보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부동산에서 나온다. 제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전국의 부동산을 1000군데 이상 방문했었는데요. 오늘 그 핵심 노하우를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 오늘 말씀드릴 딱 4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부동산 방문 예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처 부동산 들어가서 집 좀 보러 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이렇게 집을 보기도 하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예약 손님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장님들도 바쁘시기도 하고 집을 보려면 집주인과 미리 얘기해서 약속을 잡아두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의 예약을 잡는 건데요. 부동산에 예약할 때 유용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원하는 지역이나 단지를 찾아본 후 가격이 제일 괜찮은 집을 위주로 전화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집 하나를 여러 부동산에서 올려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전화를 해보는 게 좋을지 처음엔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부동산 이름을 하나씩 클릭한 다음 내가 관심 있는 집 근처에 위치한 부동산, 그 동네에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추려서 그 부동산들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이 그 동네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부동산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 처음 전화를 하려고 하면 아마 긴장이 좀 될 텐데요. 전화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멘트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대본을 정리해 드렸으니 이 예시를 보고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너무 긴장된다고 문자만 보내두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자보다는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부동산에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너무 딱 맞춰서 가면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곧바로 집을 보러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처음이신 분들은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을 봐도 뭐가 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가서 사장님께 미리 설명을 좀 듣고 집을 보러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면 보통은 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혹시 여기서 어디에 앉는 게 좋을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3번. 3번에 앉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보통 2번 자리에 앉습니다. 2번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 앞에 보통 큰 지도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장님께 딱 2가지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오늘 저희가 볼 집은 어디인가요? 알고 있더라도 그냥 물어보세요. 사장님이 그 동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함께 그날 볼 집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런 설명을 미리 듣고 집을 보러 가게 되면 그냥 정신없이 곧장 집을 보는 것보다 훨씬 차분하게 집을 비교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사장님께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충 괜찮은 집 좀 보여주세요. 시세보다만 조금 싸면 좋죠 뭐. 일단 보여주시면 한번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내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손님이 저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예산도 애매한 것 같고 그냥 대충 몇 개 보여주고 반응부터 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집 몇 개 보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소모하고 결국 딱히 마음에 드는 집은 없네 라는 생각만 하면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과 상황은 수치와 우선순위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저는 예산은 전세 3억 초반까지 가능하면 관리비가 적은 곳이면 좋겠고요.
직장이 강남 근처라서 지하철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꼭 있었으면 해요. 만약 월세라면 저는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 월세는 관리비 포함 60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보겠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부동산 입장에서도 기준선이 명확해지고 나 또한 예산이 넘는 집에 흔들릴 여지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할수록 애매한 집을 보게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집을 보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나오세요. 집을 보고 나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속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고민 좀 해보려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집 오늘도 몇 팀 보고 갔어요. 아마 오늘 안에 나갈 거예요. 계약하시려면 지금 가계약금이라도 넣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조급해지고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단 가계약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걸 하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가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원칙을 하나 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 원칙은 집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일단 무조건 부동산 밖으로 다시 나와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설령 그날 본 집이 마음에 들었어도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사장님, 보여주신 집이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은 다른 것들도 한번 비교해보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나와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동네 주변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어디 있는지, 또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서 사장님의 압박 없이 혼자서 차분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 집을 계약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부동산에 돌아가서 가계약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에 나갈 것 같아요 라는 그 한마디에 흔들려서 순간의 조급함과 압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겁먹을 장소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번 주에 집 보러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긴장된다. 부동산 문 여는 것부터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4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켜도 호구 잡히는 손님에서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손님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처음 부동산 문을 열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집 보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또 실제로 겪으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덜 불안하고 덜 후회하면서 좋은 집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